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카메라에 굉장히 익숙하시네요. 아니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초사권 어색해서, 없다고 하셨고, 네. 학교 폭력 없다고 하셨고. 네, 없습니다. 아, 네. 네.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고. 네네. 네. 오늘 입찰 전 상담 신청하셨는데, 네. 간단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PT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좀 PT샵을 하나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좀 상담 요청을 해서 1대1 상담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경매를 통해서 내가 상가를 낙찰을 받고 차라리 월세를 주면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해주신 토대로 물건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제가 한 물건을 찾았는데 일단은 용인 수지구 성북동에 있는 상가였고요. 우리가 상담한 게 언제였죠? 얼마나 됐죠? 한 3주? 3주 됐나요?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PT샵 한다 그러셨고, 네, 맞습니다. 결혼 아직 안 하셨고, 네, 맞습니다. 결혼을 못한 이유는 네. 외모에 좀 문제가 네. 있다고 하셨고,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하셨죠? 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운영하시는 PT샵은 굉장히 성업 중인데 자가 건물이 아니시고 임차로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제 유튜브를 보고 자극받아서 네. 억울하다. 내가 왜 월세 내고 해야 되냐. 네. 이제 내 건물에서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다른 가게를 또 오픈하고 싶다라고 네, 하셔서 최초 상담을 하셨고 네. 첫 이제 결과물로 네, 이걸 맞습니다.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네. 가져오신 거죠. 네네. 네. 일단은 지하 1층 물건이었는데 보통 이제 운동 시설이 1층에는 안 들어가고 2층, 3층 그렇죠. 아예 높은 데도 상관은 없고요. 저도 지금 9층에서 하고 있어서 아니면은 이제 지하 1층에 지하층에 들어가니까 1층은 빼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하 1층이어서 들어갔는데 1층으로 보여지는 물건이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알아보게 됐고요. 근데 사실 1층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 운동 시설이 1층에 들어간다고 해서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비싸서 그런 이제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러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전체적으로 1층이 사실상 1층인 물건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지하 1층이지만 현황상으로는 1층인 곳. 그러니까 네. 경사지에 건물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건축 허가상으로는 어쨌든 지하 1층이지만 현황은 1층이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한 총 3번 정도, 4번 정도 갔다 왔고요. 네. 보고 나서 제가 딱 봤을 때 경매 한 20일 전인가 그렇게 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제가 아직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몇 번이라도 더 뭔가를 알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아본 게 요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할 건 뭐가 있냐면은 임대 수익률이 4% 정도다, 1층이 4%다 그러면 평범한 선은 맞아요. 지역마다 다르고 한데 4%면은 상가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거래가 되니까 거래는 활발한 편이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1층의 평균 임대료가 7에서 10만 원이다는 제 기준에서 보기엔 많이 떨어지는 거야. 좋은 상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준적으로 생각한다면 1층 상가 임대료 평균은 20만 원 정도가 되어야 좀 상가가 활성화돼 있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권을 보지 않더라도 저 데이터만 보고도 어떤 곳이겠구나 라고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임대료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 7에서 10만 원이면 내 기준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 라고 좀 실망을 하고 봐야 되는 곳이에요. 네. 물론 거기에서 가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볼게요. 자, 경매 정보지 잠깐 볼게요. 21타경의 2416 사건이고 용인 수지구 성북동에 여기 지층 1호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1층이다. 근린상가고 대지권이 30평. 와, 대지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많은 건가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아니, 근데 전용이 40평인데 땅을 30평 가지고 있으면 엄청 큰 거죠. 근데 저게 뭐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땅이 크고 건물이 조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건물이 네. 뭐 이 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무너지면 내 땅에 지분이 30평이 있다는 거죠. 재개발.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되거나 네. 재건축을 할 때는 분명히 이 땅의 지분 가치가 크죠. 30평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뭐 건물이 언제 건물일까요? 19년 건물. 19년 건물이니까 한참 멀었네요. 30년만 기다리면 네. 되죠. 그렇죠.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하시니까 30년 몸이 네. 건강하시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훗날에 자제분들은 혜택을 볼 자녀들한테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네, 그렇죠. 대지권. 좋네요. 30평. 건물이 전용이 40평이다. 감정가가 8억 9,800인데 한 번, 두 번 유찰됐고 변경이 됐고 매각이 됐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고 미납했다. 와, 미납 쉽지 않은데 단독 입찰이었고 미납을 했다. 미납을 해서 물건이 다시 나오니까 유찰됐다. 유찰됐고
자, 미납한 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22년 8월 30일인데 22년 8월 30일에 했던 분이 불허가 신청은 안 했네요. 불허가 신청은 안 했는데 보니까 아마 이분이 낙찰자인 것 같은데 즉시 항고는 하신 것 같아요. 네. 22년 10월 17일에 즉시 항고를 했고 기각이 됐네요. 기각을 했는데 기각의 사유가 뭔지 모르니까 항고 보증금을 안 내서 기각됐는지 뭔지 몰라도 뭔가 강하게 거부를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잔금을 내기 전부터 이분은 이미 잘못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더 정확히는 허가 결정 때까지는 불허가 신청 안 한 걸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잘 인지를 못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낙찰 받으신 분이 매각 허가 결정 때까지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 근거가 없으시니까 매각 불허가를 시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몰라도 불허가 신청은 안 하셨고 즉시 항고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즉시 항고를 하셨는데 항고보증금을 내도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항고보증금 냈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기각이 항고보증금을 내지 않아서 기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유들로 봐서는 뭔가 낙찰을 잘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잔금을 안 낸 이유가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안 냈다기보다는 낙찰을 잘못 받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생각만으로는 그러니까 혹시 한번 이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는지 채권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주셨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용인 수지구 성북동 근생 때문에 전화드렸고요. 이게 뭐 유찰은 돼 있고 미납도 났는데요. 네네네. 이게 혹시 론세일이나 사후정산 접근은 가능한 물건인가요? 일단은 이거는 사후정산 하게 되면 기준가는 어느 정도 뭐 고려가 가능한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액은 얼마까지 차 있으세요? 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팀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럼 건물 관리하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걸 네네. 설득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채권자하고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는 미납 사유도 알아냈고 그동안에 이 건물에 대한 하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장을 하고도 못 알아냈던 거를 채권자의 입을 통해서 네. 그 정보를 얻어냈으니까 그게 우리가 저 물건을 접근하는데 우리한테도 제약사항이 되는지 조금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건물을 누가 관리하시는지 찾아가 봐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건 조치가 됐는지 우리도 비용이 들 만한 일인지 왜냐면 전에 분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네. 우리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물건이고 자 현황은 이런 상태고 사진을 보니까 자 사진은 이렇게 된 건물에 여기에 편의점이 있고 애견샵이 있고 우리 게 여기죠. 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우리 건데 가시성은 많이 떨어지네요. 가시성은 엄청, 그러니까 우측에서 보면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고요. 우측에선 아예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본다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이렇게 이게 편의점 035가 네. 025가 애견샵 그다음 015가 제일 큰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노출된 거는 요 입구밖에 없네요. 그죠? 네. 안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네. 그냥 짜투리 쓸모없는 공간을 다 그냥 네, 그렇게 툭 나온 것 털었는데요?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선에서 제가 찾아본 걸로는 남들이 조금 안 들어올 만한 건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살려볼 수 있겠다 싶은 물건을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저번 시도로 최대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역량이 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우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가 지금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거네요. 네, 이 맞습니다. 안에 분양을 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듯하게 보이네요. 바닥도 그렇고 네. 철거를 한 것보다는 아예 사용을 안 한 것처럼 원형 그 상태로 보이는 것 같아요. 골조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는 출구 전략이 PT샵이니까 향후에 네. 얘기해 주시겠지만 네. PT샵으로 공간을 꾸미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고 내부가 이렇게 생겼. 네, 우선 그리고 입구가 이렇게 생겼네요. 들어간 네, 입구가. 입구가 그러네. 일반 상가 들어가는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운동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느 공간에 운동하는 공간에 들어간다? 뭐 네. 던전 들어간다? 살짝 이런 네. 느낌으로는 나 오늘 큰일 났다. 나 오늘 각오하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 주기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인테리어로 좀 들어오고 싶게끔 꾸며 놓을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좀 자극적인 거 해놓고 여기 나무 조경 같은 것도 조금 예쁘게 꾸며놓고 여기 옆면도 네. 옆면도 도색 같은 거 이쁘게 하고 네. 좀 자극적인 제 사진이나 제가 전송해 드릴게요. 그 애프터 사진도 있어요. 비포 애프터. 네, 죄송해요. 바닥도 그림을 페인팅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바닥까지 아예 도색을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같이 해야지, 하려면. 이 전체를
힙한 분위기로 딱 해놓으면은 운동하고 싶은 느낌도 나고. 여기까지 우선은 궁금증은 다 풀렸네요. 그러면 그죠? 네.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 여기 뭐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마 소액 임차인으로 무슨 이유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만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네. 보기에는 특별히 여기서 무슨 사업을 영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건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했던 분인 것 같고 배당 요구까지 하셨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점유했던 현황이 보이지도 않고 등기부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안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운영하는 쪽에서는 PT샵이 잘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 대비해서. 네. 운영하는 곳은 화성시 봉담읍인데요.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엑스레이 맵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네. 평균이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성북동은 8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네, 보고 그게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더 높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좋은 아파트들을 지금 두 단지를 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 3개, 2개, 3개 정도를 끼고 있어서 네. 저주민들만 유입시킬 수 있어도 우리가 많은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소수만 잘 들어와도 운영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타겟 마케팅을 잘 하면은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소득 수준이 좀 되시는 분들이 저기 거주하실 가능성이 커서 마케팅을 조금 차별화되게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분들만의 들어오는 비밀 공간 분위기 조금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제 가입률이나 지인 네. 소개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운영하시는 곳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지금 화성시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이거는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리뷰도 되게 잘 써주셔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화성시 헬스장 부문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도 되고요. 이거 뭐 광고를 준비한 거예요? 아니, 이거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랐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엄청 대단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이런 데 자신이 있으니까 확장을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일정의 프랜차이즈식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생각하시고 계시겠네요? 일단은 제가 관리가 되면은 그 정도까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사실 뭐 하나밖에 안 해봤던 사람이고 두 번째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니면 네, 그런 걸 위해서 저를 이용해 먹겠다. 도움을 조금 받고 싶어요. 네, 조금 많이 받고 싶어요. 네. 근데 충분히 이 정도는 지금 회원님이 가지신 역량, 또 지난번에 저하고 상담하면서 저도 이렇게 메모해놓은 게 있거든요. 회원님에 대해서. 네. 부경꾼 유튜브만 봄. 훌륭하신 분이네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하실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요 근본적인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금 보셨던 게 9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진 건 아니에요. 9억짜리가 아니에요. 감정은 9억이 됐지만 네. 방금 감정평가를 하면서 외곽에 보였던 편의점의 자리나 애견용품 자리나 여기 3개 자리로 따지면은 여기는 9억이고 같은 평수라면은 네. 할 수 있어도 여기는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9억이라고 칭하기 뭐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원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매출이 여기보다 적게 나와야 되느냐는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 헬스장이 있는 것보다 여기에 PT샵이 있는 것보다 여기에 PT샵이 있는 게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네. 노출이 되는 것보단 오히려 좀 숨어 있는 게 운동 공간에 더 적합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원님이 원하는 공간은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 공간에서 이 공간보다 더 최대한의 매출을 올렸을 때 이 상가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서 얼마를 평가해 줄 수 있느냐는 회원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최대 매출과 최대 수익을 올린다면 장사로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 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회원님이 하셔야 되는 과제, 네. 저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인 거죠. 재밌겠죠? 감사합니다. 네, 재밌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막 울끈불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괜찮아 보이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얘기해 줄 거는 주차장 문제. 네. 네, 좀 외곽으로 지금 도보권만 이용 가능한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가능할 수 있게 검토하는 단계. 네. 그 정도만 또 추가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는 저 건물 관리인하고 이야기해서 건물 준공 당시에 상가로 빠져있는 주차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공동으로 사용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만의 주차 공간을 독점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전용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 집합 건물의 관리 규약에 따른 거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네. 우선은 불러봤는데 뭐 어떠세요? 상담 추가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야죠.
다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입찰이니까 받아야죠. 낙찰가는 아까 우리 얘기한 정도 선에서만 욕심내지 마세요. 네. 욕심 부릴 물건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낙찰 받으면 가치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는 물건. 추가 궁금한 거 전화하셔서 추가 상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